치수기입법입니다. 여기 치수기입의 방법 아래쪽에 7가지가 나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명료하게 기입한다.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을 기입한다. 되도록이면 주투상도에 기입한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중복되지 않게 기입한다. 투상도 간에 비교 대조하기 쉽게 기입한다. 관련된 치수는 모아서 기입한다. 공정별로 배열하거나 분리하여 기입한다.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키워드만 봐도 치수 기입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2번. 중복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 1번, 3번, 4번 체크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치수 기입에 어긋나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각 투상도에 고르게 분배, 주 투상도에 가능하면 기입을 합니다. 3번 치수 기입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치수를 중복하여서 나타내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죠. 4번 치수 기입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나왔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치수는 되도록이면 정면도에 주로 나타내고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평면도라든가 우측면도에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3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5번은 치수 기입으로 맞는 것은입니다.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여기에서 각도, 분, 초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은 기입을 해야 됩니다. 1번에 틀린 것은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생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3번은 나누어서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기입을 하고 4번은 기준을 중심으로 치수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6번 본 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상의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100mm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치수를 보조하기 때문에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의 문자를 치수 숫자 또는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가공기호는 치수 기입 요소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그림을 보고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변의 길이는 여기 길이를 말하고 현의 길이는 요 선의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위쪽에 이 기호가 붙습니다. 각도는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40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3번의 치수 보조 기호, 이 기호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제작을 할 때, 도면을 그릴 때 이 기호를 모르고서는 도면을 해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호는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된 기호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이 기호들은 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치수 문자를 기입을 할 때는 여기 B번 요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35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 때도 여기서 100이라는 치수 숫자를 위쪽에다가 치수 보조선 위에다 그렸죠. 치수 보조선 아래쪽에다 그리는 것은 틀린 기입 방법이 됩니다. 여기 길이 치수라든가 각도 치수에서 20의 숫자가 치수 보조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이런 위쪽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8번도 마찬가지 호의 길이는 우리가 나온 대로 이 3번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30이다 하면 이쪽에 호의 길이는 이 기호를 붙이게 됩니다. 9번에 치수선을 나타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10번부터 기호를 알면은 바로 풀립니다.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것은 나왔는데 이러한 기호는 본 적이 없죠. 이것은 두께, C는 못따기, 네모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11번 치수 보조 기호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 C는 못따기의 치수인데 30도가 아니라 45도입니다. 12번에 C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크기가 2인 45도 못따기 3번이 됩니다. 9의 반지름 기호 반지름은 R, 레이디어스, 약자의 R입니다. 이 9는 앞에 S가 붙습니다. 이 S는 스피어입니다. 이 스피어 레이디어스 약자 SR이 붙습니다. 지름은 파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스피어 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9의 지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파이는 영어로 이렇게 기호로도 표시하지만 D, 스몰 d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디아메터 이런 식으로 지름을 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4번은 틀린 것은 4번 정사각형은 이렇게 네모가 되겠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네모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이런 기호는 없습니다. 16번부터는 치수 배치 방법이 나오는데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림을 보세요. 자, 일단 직렬은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하고 병렬은 이렇게 누적해서 치수기입을 합니다. 누진 치수까지 그림을 먼저 보면 되고 이 설명도 직렬에는 각각의 치수가 오차가 있고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는 직렬 치수를 기입을 하고 병렬 치수는 개개의 치수가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병렬 치수 그다음 누진 치수는 이런 식으로 누진해서 그린다라고 해서 누진 치수가 됩니다. 이 좌표 치수는 T점을 기준으로 X와 Y의 좌표 값을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것을 좌표 치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누진 치수 이렇게 250 또 여기서까지 400 여기서까지 640 이렇게 누진돼서 치수 기입을 한다. 누진 치수 기입법입니다. 한글로 설명이 나오는데 공차가 차례대로 누적되어도 문제없는 경우 저희가 직렬 치수 기입이라고 했죠. 18번에 공차가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 직렬 치수 기입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치수의 허용 한계 자, 허용 한계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4번에 직렬 치수 방법은 공차의 누적 기능이 관계에 있을 경우가 아니라 없을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도면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치수에 보면은 8-15 드릴 가공이 있는데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뚫는 것인데 이 드릴 가공 앞에 15가 있는 것은 이 드릴의 구멍이 기름의 치수가 15mm라는 거고 이 구멍이 8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름이 15mm고 구멍이 8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21번에 보면은 X 부분의 치수 나오는데 이 X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가 X입니다. 전체 치수가 여기 보면 똑같이 23mm의 지름이 4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멍의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가 100mm가 됩니다. 43개가 있다고 4300으로 찍으면 안 되고요. 정답은 4200입니다. 왜냐하면은 구멍은 43개지만 이 구멍 간의 위치는 총 42개만큼의 구멍 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43에서 1을 뺀 42를 곱해주어서 4200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2번도 자 A의 길이 나오는데 A는 높이입니다. 평면도의 높이는 우측면도의 가로 길이와 똑같습니다. 자,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을 그으면 이 선을 위로 올렸을 때 이 선이 이렇게 만나고요. 이 선을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선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보았을 때 우측면도의 이 폭은 평면도의 높이와 같다. 그래서 이 80과 이 80A가 같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의 A의 치수 마찬가지로 전체 치수가 나왔기 때문에 920에서 200과 420을 빼면은 이 치수가 300이 나오겠습니다. 치수 공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공차에서는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수 공차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만 익히면은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차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유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의 형상을 가공을 해서 만들 건데 여기에서 이 지름이 파이 10m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치수를 재보면은 10.000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가공하거나 좀 더 작게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값을 파이 10에서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여유를 주게끔 제작자에게 지시를 해주는 것을 공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배우지 않더라도 대략 감이 오죠. 파이 10이라는 것은 기준 치수가 되고요. 플러스 0.1은 위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0.1은 아래 치수 허용차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왼쪽에 적어볼게요. 기준 치수와 위치수가 만나게 되면 이것은 파이 10.1mm가 되죠. 이것은 최대 허용 치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공을 했을 때 10.1mm까지 나오는 것을 최대로 허용한다. 반대로 파이 10과 마이너스 0.1이 만났습니다. 기준 치수와 아래 치수 허용차가 만나면 이것은 파이 9.9mm가 되죠. 이것은 최소 허용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치수라든가 위치수 허용차, 아래 치수 허용차,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 이러한 명칭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수 공차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치수 공차는 쉽게 얘기해서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 치수 허용차를 빼면 됩니다.
또는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빼도 값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위치수 허용차가 플러스 0.1이었죠. 플러스 0.1에서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1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빼기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0.1 빼기니까 플러스 0.1 이렇게 하면 0.2mm가 됩니다. 이 0.2mm가 치수공차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공차까지 이 6가지의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문제는 많이 풀립니다. 자, 이런 명칭들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치수 허용차는 실제 치수와 대응하는 기준 치수와의 대수차. 자, 요것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허용 한계 치수와 기준 치수와의 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아우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치수 허용차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차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인데 이것이 왜 틀렸냐 하면은 이 50이 기준 치수고 이쪽에 나오는 것이 위치수 허용차,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했죠. 그런데 위치수 허용차가 아래치수 허용차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지금 다 위치수 허용차가 크게 나오죠. 또는 이것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처럼 마이너스가 0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 위치수 허용차가 아래치수 허용차보다 작은 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에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 자, 이것은 우리가 치수공차라고 했죠. 이것을 한글로 물어볼 수 있지만 계산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4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치수에서 치수공차, 위치수 허용차 적어주고요.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것이 빼기와 빼기가 플러스로 변하면 0.03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도면을 주어지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최대 허용 치수는 19.93인데 기준 치수가 파이 20입니다. 20에 최대 허용 치수니까 위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07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19.993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6번에도 마찬가지 치수 공차를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0.05가 나온다. 7번도 치수 공차 기준 치수가 50이고 기준 치수는 몰라도 됩니다. 최대 허용 치수가 이 값, 최소 허용 치수가 이 값이면은 여기서 최대와 최소 허용차를 빼주면은 0.025가 바로 나옵니다. 8번, 9번 중에 8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H6이라고 나오는 거는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것이 있다라고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끼워 맞춤 공차에는 파이 35가 기준 치수인데요. 여기에서 위치수 허용차가 위쪽에 0입니다. 아래치수 허용차는 모릅니다. 최대 허용 한계 치수 값은 여기 공차가 나왔는데 공차의 앞에 치수라는 말 빠졌습니다. 이 치수 공차가 0.016이랍니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는데 이것은 뭐 볼 것도 없네요. 최대 허용 한계 치수 값은 기준 치수에다가 위치수 허용차 더하면 되기 때문에 35에다가 0 더하면은 3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치수가 30, 최대 허용 치수가 29.9, 최소 허용 치수가 29.8일 때 아래 치수 허용차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치수 3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소 허용 치수는 위치수 허용차 얼마에서 아래 치수 허용차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는데 기준 치수와 아래 치수 허용차를 더한 값이 29.8입니다. 기준 치수에다가 아래 치수 값을 더한 값이 29.8이기 때문에 이 아래 치수 값은 마이너스 0.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치수 형차가 마이너스 0.2 정답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IT 기본공차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IT 기본공차는 이런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표도 나오는데 자, IT 기본공차는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에 있어서 정해진 모든 치수 공차를 의미한다. 이번에 ISO 공차 방식에 따라 총 20개의 등급. 자, 중요합니다. 여기 IT 1등급부터 IT 18등까지 여기에서 18등급이 나오고요. 01등급 그리고 IT 0등급 여기에서 2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2개와 18을 더해서 총 20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치수가 클수록 IT 숫자가 높을수록 공차가 커진다. 이 공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여유값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즉 정밀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H7이라고 나왔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IT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기준 치수가 크면 클수록 여유값
공차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7이냐 6이냐 5냐 이 따라서 크면 클수록 공차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에 보면 구멍과 축이 있는데 게이지, 제작 공차, 끼워 맞춤 공차, 끼워 맞춤 이외의 공차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 구멍 공차는 IT 01등급부터 IT 5등까지 게이지 제작 공차라고 하고 끼워 맞춤 공차는 6에서 10, 끼워 맞춤 이외의 공차는 11에서 1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은 구멍보다 일반적으로 가공을 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등급씩 빼주면 됩니다. 게이지도 끼워 맞춤 공차도 끼워 맞춤 이외에도 자, 여기 한 등급을 더 뺀 것이 축의 IT 공차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2번에 보면 IT 공차에 틀린 것은 나오는데 정답은 자 2번입니다. 1번, 3번, 4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차역 위치에 사용된 알파벳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나머지 뭐 4번에 구멍인 경우에 대문자, 축인 경우에 소문자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끼워 맞춰 공차할 때 배우겠지만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 뭐 I라든가 이런 헷갈리는 등급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이 13번처럼 게이지류 정밀한 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있고 끼워 맞춤이 있고 끼워 맞춤 이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로 가면 갈수록 정밀한 등급인데 구멍이기 때문에 4번에 IT 등급이 되겠고요. 2번은 축의 게이지에 적용되는 IT 공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등급이 더 작게 되죠. 정밀하기 때문에 축의 게이지 공차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끼워 맞춤이 나오는데 이 끼워 맞춤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개념만 잘 익히고 난다면 상당히 쉬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 153랩이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쉽게 끼워 맞춤을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끼워 맞추면은 일단 구멍과 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축이 구멍에 조립이 되고요. 원통이 아닌 사각형의 구멍에 축이 구멍에 조립이 되는 것도 끼워 맞춤입니다. 이런 끼워 맞춤일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구멍과 축의 기준 치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 파이 10일 때 여기도 파이 10이고 구멍이 15일 때 축도 1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죠? 기준 치수고 위치 소용차, 아래 치수 소용차다. 이렇게 치수 공차를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치수는 다 치수 공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파이 10이라고 공차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일반 공차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준 치수에 따라서 일반 공차가 뭐 주조냐 가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 공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이 치수가 달라지면은 끼워 맞춤이 아니게 됩니다. 끼워 맞춤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이 있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구멍과 축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구멍의 치수가 더 큰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구멍의 치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틈이 발생합니다. 이 틈이라는 것이 클리어린스라고 해서 여기 구멍보다 축이 작아 요 말이 아니라 구멍이 더 크다는 말이 되겠죠. 구멍이 축보다 커서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용 또는 고정용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축이 안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반대로 구멍과 축의 크기가 억지 끼워 맞춤은 축이 더 큽니다. 이 축이 노란색이 되는데 이쪽에 꽉 끼기 때문에 죬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멍보다 축이 더 크다. 그래서 죬새가 있는 끼워 맞춤을 억지 끼워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헐거운 끼워 맞춤은 운동용이었다면 억지 끼워 맞춤은 고정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정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끼워 맞춤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 치수 뒤에 알파벳과 IT 공차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멍은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축은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 뒤에 대문자를 썼다 그러면 이것은 구멍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치수 뒤에 소문자를 썼다 이것은 축이다 라고 하는 것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워두면 되겠고 뒤쪽에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숫자가 IT 공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알파벳 문자 뒤에 숫자는 IT 공차 등급을 의미한다. 공차 등급이 낮을수록 공차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아까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는 기준 치수만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끼워 맞춤 공차가 함께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10H7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치수가 10mm고 대문자 H니까 구멍의 치수고 IT 등급이 7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이 10의
위치수 허용차가 플러스 0.02, 아래치수 허용차가 0이라는 것과 똑같은 치수입니다. 우리가 도면에 오른쪽과 같이 기입을 해도 되고 왼쪽과 같이 기입을 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거나 우리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 끼워 맞춤 공차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문자는 구멍, 소문자는 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는 구멍, 소문자는 축이 됩니다. 여기 끼워 맞춤 표가 있는데요. 구멍 기준식이 있고 축 기준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축 기준식보다 구멍 기준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할 때 구멍보다 축의 치수를 맞추어서 구멍에 삽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멍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H6 등급, H7 등급, H8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에 파이 10에 H7 등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이 10에 G6 등급을 조립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G6 등급을 찾으면 뭐가 됩니까? 이쪽에 위쪽에 보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우리가 표를 보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파이 10 H7에 파이 10에 JS6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JS6은 이 표에서 봤을 때 JS6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중간 끼워 맞추면 됩니다. 자, 우리가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 10에 P6이 나왔다. 그러면 P6이 억지 끼워 맞추면 되겠죠. 이것은 억지 끼워 맞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 치수인 구멍에 어떤 공차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냐, 중간 끼워 맞춤이냐, 억지 끼워 맞춤이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여기 틈새와 잼새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틈새와 잼새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틈새와 잼새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틈새는 구멍이 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에서 축을 빼줍니다. 여기에서도 최소 틈새가 있고요. 최대 틈새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구멍에서 축을 빼줍니다. 앞에 최소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최소 구멍을 적어주고요. 뒤쪽에 축 앞에다가 최대 축을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틈새도 이 최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최대 구멍을 적어주고요. 최대 구멍에서 최소 축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죬새 나옵니다. 동일하게 보면 죬새는 구멍과 축의 크기가 있을 때 구멍보다 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죬새에도 최소 죬새가 있고요. 최대 죬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축에서 구멍을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멍을 빼준다 라고 하는데 최소가 앞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축 앞에다가 최소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에다가 최대를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댐새도 축 앞에 최대를 적어주고 구멍 앞에 나머지 최소를 적어줍니다. 최대, 최소, 구멍, 축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어떻게 적어주느냐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틈새는 구멍에서 축을 빼준다. 그래서 최소 틈새는 최소를 앞에 최대를 뒤에, 최대 틈새는 최대를 앞쪽에 최소를 뒤쪽에 적어준다. 젬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식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구멍과 축의 치수의 차,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구멍과 축의 치수가 축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구멍의 치수가 축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축이 더 큰 것은 이것은 젬새가 일어난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 여기서 최대 젬새가 나옵니다. 젬새라고 하는 것은 축이 더 큰 거라고 했죠. 틈새는 구멍이 더 큰 거고 젬새는 축이 더 큰 겁니다. 축이 더 크기 때문에 축에서 구멍을 빼줍니다. 그런데 최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최대를 앞에 적어주고요. 뒤쪽에 최소를 적어줍니다. 이것을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은 4번이 되겠죠. 최대 축이 축의 최대 허용치수에서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를 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번 계산하는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는데 자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최대 틈새 나오죠. 자, 최대 틈새는 자, 위쪽은 젬새였는데 아래쪽은 틈새입니다. 틈새는 구멍에서 축을
빼줍니다. 최대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최대 구멍에서 최소 축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구멍의 치수가 파이 55 H7입니다. 이 기준 치수 55에 대한 H7의 위치 소용차가 플러스 0.03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 55에 구멍이라고 했을 때 위치 소용차가 플러스 0.03이 되고요. 아래치 소용차가 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구멍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축의 치수도 이렇게 나왔죠. 이 파이 55에 여기 G6이 소문자인데 그러니까 축이 되겠죠. 위치 소용차가 플러스 0.010이 되겠고요. 아래치 소용차는 마이너스 0.029가 됩니다. 이것이 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최대 틈새는 최대 구멍이 되겠죠. 구멍의 최대가 뭡니까? 55.03이 되겠고요. 여기서 빼는데 어떤 값을 뺍니까? 최소 축입니다. 축의 최소는 여기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5에서 0.029를 뺀 값이 되겠죠. 여기 55에서 빼기 0.029를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0.059가 나오는데 이 UM이라는 것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 0.001mm가 됩니다. 0.059는 59 마이크로미터다. 이런 단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래쪽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4번,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최대 틈새고 5번은 최대 젬새입니다. 틈새는 구멍에서 축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이기 때문에 구멍의 최대에서 축의 최소를 뺀다. 구멍의 최대는 35에 플러스 0.03이고요. 축의 최소는 35에 마이너스 0.04입니다. 자, 이것이 구멍의 최대고요. 요 값이 축의 최소입니다. 그래서 최대 틈새의 값은 0.07이다. 007이네요. 이해가 됩니까? 한 개 더. 최대 젬새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대 젬새는 최대 축에서 최소 구멍을 뺀 값입니다. 이해됩니까? 젬새는 축에서 구멍을 빼는 건데 최대 젬새이기 때문에 최대가 앞에 나왔고 최소가 뒤에 나왔습니다. 축의 치수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 되겠죠. 30에다가 플러스 0.020을 된 것이고요. 구멍의 최소값은 여기 치수가 되겠죠. 30에다가 0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0.020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다. 6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멍과 축의 치수를 친절하게 주었습니다. 이때 최대 젬새는 아래쪽에 적으세요. 축에서 구멍을 빼는데 최대 젬새이기 때문에 최대를 앞에 적고요. 최소를 뒤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축의 최대값, 이 축의 최대값은 요 값이 되겠고요. 구멍의 최소값, 요 값이 됩니다. 앞에 축의 최대값에서 구멍의 최소값을 빼면은 0.035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11번에 보면 구멍과 축 사이에서 원활한 회전운동. 일단 회전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구멍이 축보다 큰 헐거운 끼워 맞춤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앞쪽에 보면은 H7이라고 다 구멍 기준식입니다. 아래쪽에 표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헐거운 끼워 맞춤은 F나 G나 H일 때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여기 F가 나오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P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고요. N이 나왔다. 이것도 억지가 됩니다. T6 이것도 억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뒤에 알파벳이 F가 되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동일합니다. 자, H7에서 요것은 구멍의 치수고요. 슬러시하고 G6 요것이 축의 치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H7에서 G6에 조립된다. 요것은 구멍 기준식. 앞에 나오는 것이 구멍이기 때문에 구멍 기준식입니다. 자, 축 기준식 아니고요. 구멍 기준식에서 틀린 것은 나오는데 억지 끼워 맞춤입니까? 자, 이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우리가 H7에서 G6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억지 끼워 맞춤은 앞쪽에 H7이나 H8이 다 앞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멍 기준식입니다. 구멍 기준식에서 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이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최소 구멍이 최대 축보다 더 큰 값이다. 쉽게 얘기하면 구멍이 축보다 크다. 이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15번도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결론적으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하다, 틈새가 생긴다 이럴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 고르면 됩니다. 오른쪽 18번 볼까요? 헐거운 끼워 맞춤, 여기 앞쪽에 소문자가 나온 것은 축 기준식이고요. 앞쪽에 대문자가 나온 것은 구멍 기준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아니고 3, 4번 중에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니까 축 기준식에서는 구멍과 반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로 한번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구멍이 앞쪽에 나왔으면 P6이 억지였죠. 그래서 알파벳 3개 정도씩은 철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3개 정도씩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22번에 정답 4번인데요. 틀린 것은이니까 여기 보면은 H7과 F6은 중간 끼워 맞춤이 아니라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G7H6은 자, 앞에 나오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구멍 기준식 3번, 4번 중에 H6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끼워 맞춤과 치수 공차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